저는 그 아침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딸 민정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거든요. 엄마, 미안한데 할인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이상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일이 좀 바빠서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30년 넘게 교실에서 아이들을 키워온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죠. 민정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숨기고 있는 떨림이 있었어요. 알았다.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집 텃밭에서 직접 기른 상추와 호박, 작년에 담아둔 된장 한 통, 집에서 말린 고추까지. 손녀를 위해서라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싶었죠. 대도시로 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정이는 왜 그렇게 급하게 전화를 했을까? 사위 도윤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결혼한 지 벌써 7년인데 아직도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스타트업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애매하게 넘어가더군요. 그냥 IT 관련 일이라고만 하고요.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깐 주저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로비와 반짝이는 엘리베이터. 시골 할머니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멋진 곳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27층을 누르며 생각했죠. 제가 평생 모은 교사 월급으로도 이런 곳에는 살 수 없을 텐데 사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초인종을 누르자 사위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늘 그렇듯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제 손에 든 시골 짐들을 보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차가운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가져오실 필요 없었는데요. 할인이가 좋아하는 거야. 호박도 달고 상추도 싱싱해. 아, 네. 그냥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사위는 제 짐들을 받아들고는 현관 한쪽에 대충 놓았습니다. 마치 빨리 치워버려야 할 것들처럼요.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분명 화려하고 넓은 집인데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걸까요? 대리석 바닥과 하얀 벽, 비싼 소파들이 가득했지만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정이는 어디 있어?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늦게 들어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할인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제게 안기는 순간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요. 할인이만큼은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제 무릎을 베개 삼아 잠들고 제가 해주는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는 순수한 아이였죠. 할머니, 우리 집 예쁘죠? 그럼 정말 예쁘다. 하지만 제 눈에는 계속 이상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의 배치가 묘하게 부자연스러웠어요. 특히 제일 큰 사진 하나는 너무 높은 곳에 걸려 있었죠. 저 사진은 좀 낮은 곳에 걸면 어떠겠니? 할인이도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머니. 저 자리가 제일 좋아요. 다른 곳에 두면 안 됩니다. 그의 대답이 너무 단호했어요. 마치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사진이 신경 쓰였습니다. 왜 저렇게 높은 곳에 걸어둔 걸까요? 그리고 사위는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을까요? 할인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물어봤어요. 할인아, 아빠랑 엄마는 요즘 어때? 아빠는 바빠요. 맨날 방에서 일해요. 엄마는? 엄마도 조용해요. 가끔 울어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정이가 온다고? 왜 울까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어요. 사위가 게스트룸을 준비해 준다고 했지만 할인이 곁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잠깐 깨어났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가 어디 가는 모양이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이상하다. 이 시간에 어디 가는 걸까?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 집에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제 딸과 손녀가 그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도요. 평생 아이들을 키워온 교사의 직감이 저를 속일 리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어요.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할인이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시골에서 가져온 된장으로 찌개를 끓이고 어제 딴 상추로 쌈을 싸주려고 했죠. 사위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제가 만든 음식들을 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할인이는 보통 시리얼이나 토스트를 먹어요. 아이가 된장찌개를 좋아하는데 어릴 때부터 잘 먹었거든. 요즘 애들은 그런 걸 안 먹어요. 냄새도 강하고요. 그 말이 저를 좀 서운하게 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끓인 찌개를 냄새가 강하다니요. 하지만 참았어요. 사위 앞에서 언성을 높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할인이가 식탁에 앉아 사위는 아이 앞에 시리얼 그릇을 놓았습니다. 할인아, 이거 먹어. 아빠 할머니가 만들어준 거 먹고 싶어요. 안 돼. 이거 먹어야 해. 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서워하는 표정이었죠. 6살 아이가 아빠를 무서워한다니 이상했습니다. 괜찮아, 할인이가 먹고 싶어 하는 걸로 하지. 그러니. 어머니, 집안 규칙이 있어요. 아침은 시리얼입니다. 규칙이라는 말을 강조하며 하는 그의 말투에서 저는 뭔가 날카로운 것을 느꼈어요. 마치 이 집에서는 자신의 말이 곧 법이라는 듯한 태도였죠. 사위는 회사에 간다며 나가기 전에 거실을 한 바퀴 돌며 물건들을 점검했습니다. 소파 쿠션의 위치, 테이블 위 리모컨의 각도까지 세심하게 보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거실 물건들 만지시면 안 돼요. 특히 저 벽에 걸린 액자들은 절대로요. 왜 그러니? 그냥 제가 정해둔 자리가 있어서요. 바뀌면 안 됩니다. 또 그 단호한 말투였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저 사진들 뒤에 뭔가 있다는 걸요. 도윤이가 나간 후 한참 뒤에 민정이가 들어왔어요. 딸의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많이 여유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앉아 있었거든요. 민정아, 많이 아파 보인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일이 좀 바빠서요. 딸을 끌어안으며 등을 쓰다듬어 주는데 몸이 너무 말랐어요. 결혼 전보다 훨씬 야위어진 것 같았습니다. 요즘 잘 먹고 다니냐? 네, 먹어요. 하지만 딸의 대답은 힘이 없었어요. 그때 제 눈에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민정이의 손목에 멍자국이 있었거든요. 손가락 자국 같은 게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민정아, 손목이 왜 그래? 딸이 재빨리 소매를 내렸습니다. 아, 그냥 문에 부딪혔어요. 문에 부딪혀서 손가락 자국이 생겨. 엄마, 괜찮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평생 제가 키운 딸인데 모를 리가 있나요? 점심을 같이 먹으며 딸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민정이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문자가 올 때마다 얼굴이 경직되었죠. 누구한테서 연락 와? 도윤 씨예요. 회사 일로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업무 연락이 아니었어요. 민정이의 표정이 너무 긴장해 있었거든요. 마치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할인이와 놀아주며 아이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할인아,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 본 적 있어? 아빠가 목소리 크게 낼 때 있어요. 그럼 엄마가 울어요. 아빠가 왜 목소리를 크게 내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화나면 그래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사위가 집에서 소리를 지른다니요?
그래서 민정이가 우는 거군요. 저녁 때 사위가 돌아왔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또 거실을 돌며 물건들을 확인했어요. 마치 누가 건드렸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어머니, 오늘 거실에서 뭐 하셨어요? 할인이랑 놀았는데요. 액자는 안 건드리셨죠? 그럼 건드리지 않았다. 사실 저는 한번 액자 근처에 갔었어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갔는데 액자 뒤쪽 벽에 희미한 사각형 자국이 있더라고요. 마치 뭔가가 붙어 있다가 떨어진 흔적 같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사위는 새벽에 어디론가 나갔어요. 저는 잠든 척하고 있다가 살짝 일어나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위가 검은색 승용차에 타는 게 보였어요. 새벽 3시에 어디를 가는 걸까요? 정말 회사 일일까요? 다시 소파에 누워 생각해 봤습니다. 딸 손목에 멍 아이가 무서워하는 표정, 벽에 이상한 흔적들.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의 비밀을 알아내겠다고요. 제 딸과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할인이와 함께 블록놀이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신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랑 특별한 놀이예요. 어떤 놀이? 비밀 색깔 놀이예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비밀 놀이라니요? 6살 아이에게 왜 비밀을 만들어주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놀이인데? 할인이는 주위를 살피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파란색 자동차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빨간색 스포츠카, 그 다음에 노란색, 마지막에 초록색이요. 그게 다야? 네, 아빠가 순서 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꼭 그 순서대로 말해야 한대요. 저는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이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어요. 현관문 소리가 났거든요. 사위가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할인아, 뭐하고 놀아? 사위가 거실로 들어오자 할인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할머니랑 블록놀이요. 다른 이야기는 안 했지? 안 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사위의 눈빛이 날카로웠거든요. 할인아, 할머니한테 아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했지? 네, 잊지 마. 사위는 딸을 빤히 쳐다보더니 저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어머니, 할인이가 말을 많이 하는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이들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그래, 알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할인이가 한 말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걸요. 그 색깔 순서에는 분명 의미가 있을 거예요. 사위가 또 나간 후 저는 할인이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할인아, 아빠 자동차 색깔이 뭐야? 파란색이요. 정말 예뻐요. 파란색이구나. 그럼 다른 자동차들도 봤어? 네, 아빠가 보여줬어요. 빨간색 스포츠카는 정말 빨라 보였어요. 저는 이상했어요. 사위가 여러 자동차를 할인이에게 보여줬다는 게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 봤을까요? 어디서 봤는데? 아빠 회사예요. 아빠가 일할 때 가끔 데려가요. 엄마는 같이 안 가? 아니요. 엄마는 집에서 일해요. 아빠랑 할인이만 가요. 그때 할인이가 갑자기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어요. 할머니, 저 아빠한테 혼날까요? 왜? 색깔 이야기를 했잖아요. 비밀인데. 아이의 표정이 너무 무서워 보여서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6살짜리가 왜 이런 걱정을 해야 하는 거죠? 괜찮아, 할머니는 비밀을 잘 지키거든. 아빠한테 말 안 할게. 정말요? 정말이야. 할인이가 안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이 색깔 놀이에는 뭔가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요.
점심시간에 민정이가 들어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정아, 도윤이가 할인이를 회사에 데려간 적 있어? 왜요? 할인이가 그러던데. 민정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엄마. 왜? 뭔가 문제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은 복잡해요. 딸의 반응이 너무 과민했어요. 단순한 질문인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날 오후 할인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거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특히 그 액자들 말이에요. 사위가 그렇게 신경 쓰는 이유가 뭘까요? 액자 중에서 가장 큰 것 근처에 갔을 때였어요. 바닥에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주워서 보니 파란색 볼펜으로 뭔가 쓰인 글자였어요. 파란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또 뛰기 시작했어요. 할인이가 말한 파란색 자동차와 같은 단어였거든요. 저는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액자 뒤쪽 벽을 보니 확실히 뭔가 붙어 있다가 떨어진 흔적이 있었어요. 사각형 모양의 자국이었습니다. 혹시 저기에 금고나 비밀 공간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암호가 할인이가 말한 색깔 순서일까요? 할인이가 잠에서 깨자 저는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할인아, 색깔놀이 순서 다시 말해줄래? 아이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이요. 마치 네, 아빠가 맨날 외우라고 해요. 왜 외워야 해? 그때 할인이의 얼굴이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중요한 거래요. 중요하다고요? 6살 아이에게 왜 색깔 순서가 중요한 걸까요? 저녁 때 사위가 들어오자마자 저는 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역시 거실을 한 바퀴 돌며 물건들을 확인했어요. 특히 그 큰 액자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제가 그쪽을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았는지 사위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액자 괜찮죠? 위치가 바뀌지 않았죠? 그래, 예뻐서 그냥 보기만 했다.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무거워서 떨어지면 위험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리 무겁지 않아 보였어요. 오히려 뒤에 뭔가 숨기려고 일부러 그 자리에 걸어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할인이의 색깔놀이와 저 액자 뒤의 비밀은 분명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비밀을 알아내야 제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요. 넷째 날 아침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위가 회사에 가고 민정이도 외출한 사이에 그 액자의 비밀을 알아내기로 했죠. 할인이가 유치원에 간 후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았거든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거실로 가서 그 큰 액자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액자가 벽에 걸린 게 아니라 뭔가에 기대어져 있더라고요. 마치 뒤쪽을 가리려고 일부러 놓아둔 것 같았어요. 저는 일부러 청소하는 척하며 액자 근처에 갔습니다. 걸레질을 하다가 실수로 액자를 건드렸어요. 액자가 살짝 기울어졌는데 그 순간 뒤쪽이 보였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어요. 벽에 작은 사각형 모양의 틈이 있었고 거기에 숫자 버튼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디지털 금고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금고 앞면에는 작은 LED 화면이 있었고 숫자 대신 색깔 버튼들이 있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버튼이 차례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할인이가 말한 바로 그 색깔들이었습니다. 급하게 액자를 원래 자리에 놓고 뒤로 물러섰어요. 혹시 사위가 갑자기 들어올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단서를 찾았구나.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할인이의 색깔놀이가 정말 금고 암호였다니요. 그런데 왜 6살 아이에게 그런 걸 가르친 걸까요?
오후에 사위의 서재를 청소한다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들어가기 무서웠을 텐데 호기심이 더 컸어요. 서재는 깔끔했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책꽂이에는 경제 관련 책들과 컴퓨터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휴지통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파쇄된 종이 조각들이었는데 그 중에 색깔 이름이 적힌 것들이 있었거든요. 블루, 레드, 옐로, 그린 이런 영어 단어들이 보였어요. 제가 아는 영어는 많지 않지만 이 단어들은 알았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이었죠. 할인이가 말한 그 순서와 똑같았어요. 더 뒤져보니 계좌번호, 송금 같은 단어가 적힌 조각들도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단순한 사업가라면 왜 이런 문서들을 파쇄해서 버릴까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휴지통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청소하는 척했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사위였어요. 언제 들어온 건지 몰랐는데 갑자기 뒤에 서 있더라고요. 청소하고 있었다. 먼지가 많아서. 서재는 청소하지 마세요.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서 정리가 바뀌면 곤란해요. 아, 그러니? 미안하구나. 사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할인이 방도 둘러봤어요. 아이 방에는 예쁜 장난감들이 가득했지만 책상 위에 놓인 돼지 저금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상하게 무거워 보였어요. 보통 아이 저금통치고는 너무 큰 데다가 위에 자물쇠까지 달려 있었거든요. 6살짜리 저금통에 왜 자물쇠가 필요할까요? 살짝 들어보니 정말 무거웠어요. 동전이 들어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묵직했습니다. 마치 뭔가 단단한 물건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할인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인아, 저 돼지 저금통에 뭐가 들어있어? 아빠가 넣어준 거예요. 열면 안 된대요. 뭘 넣어줬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중요한 거래요. 또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었어요. 이 집에는 왜 이렇게 중요한 비밀들이 많은 걸까요? 그날 저녁 사위가 들어왔을 때 저는 더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가 거실을 점검하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맞았어요. 특히 제가 오늘 액자를 건드린 걸 알아챘는지 더 꼼꼼히 살펴보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거실 청소하셨어요? 먼지가 많아서. 액자 쪽도 청소하셨나요? 조금 했다. 사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액자 근처는 청소하지 마세요. 떨어뜨리면 위험해요. 그래, 알았다.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봤어요. 색깔 버튼이 달린 금고, 파쇄된 서류들, 무거운 저금통.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사위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할인이를 이용해서 뭔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제 딸과 손녀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거든요. 닷새째 되는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정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위가 출근한 후 딸과 마주 앉았어요. 민정이는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번역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민정아,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딸이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정말 일 때문이야? 그제야 민정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도윤이가 이상해.
너무 신경질적이고 집안 물건들에 집착하고 그리고 할인이도 아빠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 민정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민정아 손목멍은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문에 부딪힌 거야? 딸이 소매를 내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 거 상관하지 마세요. 어떻게 상관 안 해? 내 딸인데. 제 목소리가 커지자 민정이도 감정이 폭발했어요. 엄마는 몰라요. 엄마는 평생 고생만 해봤으니까 성공한 남자가 어떤 건지 몰라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성공했다고 해서 가족을 아프게 해도 되는 거야? 아프게 하지 않아요. 도윤 씨는 저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멍을 만들어? 민정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는 정말 몰라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정이가 어릴 때 저희는 정말 가난했거든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 혼자 교사 월급으로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민정아, 그래도 이건 아니야. 뭐가 아니에요? 도윤 씨가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줬어요. 이 집, 이 생활 모든 걸요. 딸이 거실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집에서 살게 해줬어요. 할인이가 좋은 유치원 다닐 수 있게 해줬고요. 그 대신 너희가 지불하는 대가가 너무 크잖아. 무슨 대가요? 자유, 존중, 안전. 그런 거 말이야. 민정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런 건 사치예요. 먹고 사는 게 먼저예요. 먹고 사는 게 먼저라고 해서 맞아도 되는 거야? 맞지 않아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정아, 도윤이가 정말 깨끗한 사업을 하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이에요? 할인이한테 이상한 색깔 놀이를 가르치고 새벽에 몰래 나가고 집에 비밀 금고까지 만들어 놓고. 엄마. 민정이가 제 말을 끊었어요. 그런 것들 어떻게 아세요? 눈이 있으니까 보이지. 엄마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도윤 씨가 들으면 화낼 거예요. 화낸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야. 민정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싶어요. 모르면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가난하게 살아요. 딸의 말에서 깊은 절망이 느껴졌어요. 민정이는 현실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민정아,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뭐가 더 중요해요? 너와 할인이의 안전이야. 그때 현관문 소리가 났어요. 사위가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집에 온 거죠. 민정이가 급하게 눈물을 닦으며 노트북 앞으로 돌아갔어요. 엄마 제발 도윤 씨 앞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사위가 거실로 들어왔을 때 저희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무거웠어요. 뭔가 있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요. 무슨 일 있었어? 사위가 민정이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없어요. 하지만 사위는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날 오후 내내 집안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민정이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이 상황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걸요. 저녁 때 할인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을 때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만이 이 무거운 분위기를 조금 밝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딸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나서야겠다고요. 엿새째 밤이었어요.
저는 잠들지 않고 소파에 누워 기다렸습니다. 사위가 또 새벽에 나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밤 11시가 넘어서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정이와 할인이는 일찍 잠들었고 사위도 서재에서 나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숨죽이고 기다렸어요.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새벽 2시쯤 되었을 때였어요. 안방에서 조용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도 거의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걷는 소리였죠.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어요. 사위가 거실을 지나가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현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실에서 멈춰 선 것 같았거든요. 살짝 눈을 떠서 봤는데 사위가 그 큰 액자 앞에 서 있었어요. 손전등 같은 걸로 작은 불빛을 비추며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계속 지켜봤어요. 사위가 액자를 살짝 옆으로 밀더니 벽에서 뭔가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금고였어요. 제가 본 그 색깔 버튼이 달린 금고 말이에요. 사위는 능숙하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순서대로요. 할인이가 말한 바로 그 순서였습니다. 금고문이 열리자 사위는 안에서 서류들과 작은 상자 같은 걸 꺼냈어요. USB처럼 생긴 것들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쳐서 보더니 뭔가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목을 조금 늘려서 보려고 했는데 그 순간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사위가 돌아봤어요. 저는 급하게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숨소리도 고르게 하려고 노력했죠. 한동안 조용했어요. 사위가 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분 후 다시 작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종이 넘기는 소리, 뭔가 적는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사위가 모든 걸 다시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액자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더라고요. 그 다음에야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잠깐 기다린 후 창문으로 가서 내다봤어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위가 검은 승용차에 타는 게 보였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모습까지 확인했죠. 이제 확실했어요. 사위는 새벽에 몰래 나가서 뭔가 수상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고에는 분명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을 거예요. 저는 액자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혹시 사위가 금고를 제대로 안 닫았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금고는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색깔 버튼들만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 바닥에서 또 뭔가 발견했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이었어요. 사위가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주워서 보니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계좌번호 같은 것들이었죠. 그리고 500만 달러라는 글자도 보였습니다. 500만 달러요. 한국 돈으로 치면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사위가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저는 그 종이 조각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숨겼어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새벽 4시쯤 사위가 돌아왔어요. 현관문 소리에 깨는 척했습니다. 벌써 일어났니? 네, 일찍 나가야 해서요. 하지만 사위의 옷차림은 출근복이 아니었어요. 평상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어디 다녀왔니? 응급 미팅이 있었어요. 해외 클라이언트 때문에요. 새벽에 해외 클라이언트요. 말이 안 됐어요. 사위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아침 내내 긴장했습니다. 혹시 사위가 제가 깨어 있었다는 걸 눈치챘을까 봐서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본 것들이었어요. 금고 서류들, 500만 달러라는 숫자. 이 모든 게 단순한 사업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평생 교실에서만 살았던 제가 봐도 이상한 일이었어요. 정상적인 사업가가 새벽에 몰래 금고를 열고 그런 큰 돈을 다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사위가 하고 있는 일이 불법적인 것일 거라고요. 그리고 제 딸과 손녀가 그 위험한 일에 휘말려 있다는 것도요. 이제 정말 행동을 취해야 할 때였습니다. 7째 날 오후 저는 할인이와 함께 블록놀이를 하며 마지막 확인을 해보기로 했어요. 어젯밤 본 것이 정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할인아, 할머니랑 색깔놀이 해볼까? 좋아요. 아이가 신나서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가르쳐준 특별한 색깔 순서 있다고 했지. 할인이가 주위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비밀이에요. 할머니는 비밀 잘 지키잖아. 한 번만 말해볼래? 아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파란색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은? 빨간색이요. 그 다음은? 노란색, 그리고 마지막에 초록색이요. 맞았어요. 어젯밤 사위가 금고를 열 때 누른 순서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할인아, 이 색깔들이 뭘 뜻하는 거야? 아빠, 자동차들이요. 자동차들? 네, 아빠가 파란 자동차 타고 출근해요. 그리고 빨간 스포츠카는 주말에 타고요. 저는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었어요. 노란색이랑 초록색 자동차도 있어? 네, 아빠가 사진으로 보여줬어요. 노란색은 정말 예쁘고 초록색은 크대요. 그때 할인이가 갑자기 무서운 표정을 했어요. 할머니,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요. 화낼 거예요. 왜 화내는데? 아빠가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혼난대요. 6살 아이에게 왜 이런 비밀을 만들어 주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무섭게 협박하는 거죠? 할인아, 아빠가 이 순서를 외우라고 한 적 있어? 네, 맨날요. 깜빡하면 안 된대요. 몇 번씩 외우라고 해? 10번씩요. 아침에 일어나면 10번, 저녁에 자기 전에 10번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사위가 할인이를 살아있는 암호장치로 이용하고 있는 거였어요. 만약 자신이 암호를 까먹거나 위급 상황이 생기면 아이를 통해 금고를 열 수 있도록 말이죠. 그때 할인이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저한테 숫자도 가르쳐 줬어요. 어떤 숫자? 긴 숫자요. 1-2-3-4로 시작하는 거요. 계좌번호일까요?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오후에 사위가 일찍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할인이랑 뭐하고 놀았어요? 그냥 블록놀이. 다른 이야기는 안 했죠. 또 그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사위는 항상 할인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뭘 말했는지 확인했습니다. 할인아, 할머니한테 뭐 이야기했어? 아이가 움찔하며 저를 쳐다봤어요. 아무 이야기 안 했어요, 아빠. 정말? 네, 그냥 놀았어요. 다행히 할인이가 거짓말을 했네요. 아이도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사위는 자신의 자동차 자랑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 차 보셨죠? 파란색 BMW예요. 그래. 곧 빨간색 스포츠카도 한 대 더 살 예정이에요. 포르쉐 말이에요. 할인이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아이에게는 정말 아빠의 자동차 이야기일 뿐이었겠죠. 사업이 잘 되나 보구나. 네, 요즘 해외 투자가 많이 들어와서요. 해외 투자라고 하지만 제가 어젯밤 본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새벽에 몰래 금고를 열고 수상한 서류들을 보는 게 정상적인 사업일 리 없었죠.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들어보고 싶구나. 사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복잡한 IT 사업이라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대충이라도. 어머니 사업 이야기는 재미없어요. 그냥 잘 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또 피하는군요. 정말 깨끗한 사업이라면 왜 이렇게 설명을 꺼리는 걸까요? 그날 밤 할인이를 재우면서 저는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할인아, 색깔 순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해줄래?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이요. 맞게 말했지? 네. 아빠가 틀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중요한 비밀이래요. 까먹으면 큰일 난대요. 큰일이 난다고요? 단순한 자동차 색깔인데 왜 까먹으면 큰일이 나는 걸까요? 저는 그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할인이의 색깔놀이, 사위의 새벽 활동, 금고의 색깔 버튼들, 그리고 500만 달러라는 거에. 사위는 할인이를 이용해서 자신의 범죄 증거를 숨기고 있었어요. 만약 자신이 체포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아이를 통해 금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둔 거죠. 그리고 그 금고 안에는 분명 불법적인 일들의 증거가 들어있을 거예요. 할인이가 잠든 후 저는 화장실에서 어젯밤 주워둔 종이 조각을 다시 꺼내 봤어요. 500만 달러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에요. 국제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았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요. 사위가 언제 이 집을 떠날지 아니면 증거를 없앨지 모르잖아요. 내일은 반드시 행동에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딸과 손녀를 이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내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요. 새벽이 되자 확신이 섰어요.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이에요. 8째 날 아침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사위가 아침 일찍 나간 후 저는 근처 파출소를 찾아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저를 쳐다봤어요. 시골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신고한다고 하니 의아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사위가 수상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수상한 일이요? 저는 그동안 본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새벽에 몰래 나가는 것, 비밀 금고, 아이에게 가르친 색깔 암호, 500만 달러라는 거에까지요. 하지만 경찰관의 반응은 시원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그런 건 가정 문제 아닌가요? 사위분이 사업하시는 것 같은데요. 새벽 3시에 나가는 게 정상적인 사업이에요. 야근일 수도 있죠. 저는 답답했어요. 이 사람이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6살 아이에게 왜 비밀 암호를 가르치겠어요? 아이들이 그런 놀이 좋아하잖아요. 500만 달러가 단순한 놀이예요. 그제야 경찰관이 조금 관심을 보였어요. 500만 달러요? 그게 확실한가요? 저는 주머니에서 종이 조각을 꺼냈어요. 어젯밤 주워둔 그 증거 말이에요. 경찰관이 종이를 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사위가 떨어뜨린 걸 주웠어요. 이건 좀 심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신고하러 온 거예요. 경찰관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이런 사건은 저희가 처리하기 어려워요. 지능범 죄수사대로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디에 있어요? 시청 근처에 있어요. 제가 전화해서 연결해 드릴게요. 1시간 후 저는 지능범 죄수사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젊은 형사가 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사위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장도윤이에요. 형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장도윤. 혹시 스타트업 대표라고 하시나요? 네, 그렇다고 해요. 할머니, 저희가 찾고 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말요? 다단계 금융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이 있거든요. 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못 잡고 있었는데 제가 가져온 정보들이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정말 중요한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위험하다고요? 이런 사기꾼들은 들키면 도망갈 준비를 하거든요. 가족들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정이와 할인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평상시처럼 지내세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형사가 명함을 주며 말했어요. 특히 갑자기 이사 간다거나 해외여행 간다는 얘기 나오면 즉시 알려주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불안했어요. 정말로 사위가 위험한 범죄자였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위가 일찍 들어와서 민정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산책했어. 하지만 사위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거실에 앉아 사위가 말했어요. 유럽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갑자기 말이니? 네,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온 가족이 함께 이주할 예정입니다. 민정이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언제 가는데? 다음 주 안으로요. 다음 주라고요? 너무 급작스러웠어요. 할인이 학교는 어떻게 하고? 유럽에 더 좋은 학교 많아요. 저는 알았어요. 이건 도피라는 걸요. 형사가 말한 대로 사위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는 거니? 어머니도 함께 가세요. 유럽 생활 좋을 거예요. 하지만 사위의 눈빛에서 저는 다른 의도를 읽었어요. 저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감시하려는 거였죠. 그날 밤 저는 형사에게 전화했어요. 유럽으로 이주한다고 해요. 다음 주 안에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행동하겠어요. 제 가족은 안전할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머니, 용기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어요. 드디어 모든 게 끝날 때가 왔구나.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내일이 되면 우리 가족의 삶이 완전히 바뀔 테니까요. 9째 날 아침이 되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평상시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상시가 아니었어요. 오늘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사위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전화를 계속 받으며 뭔가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 짐 싸기 시작해야겠어. 민정이에게 말하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급했어요. 벌써요? 아직 일주일 남았잖아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 가져갈 거랑 버릴 거 구분해야지. 특히 사위는 서재 정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중요한 서류들을 따로 모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무렵 할인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아이는 이사 간다는 소식에 신이 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비행기 타고 멀리 가요. 그래, 할인이가 신났구나. 하지만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순수한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아파트 아래쪽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어요. 사위가 창문으로 내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상하다. 경찰차가 왜 이렇게 많지?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시작된 거였습니다. 뭔가 사건이라도 생겼나 보네.
저는 최대한 담담한 척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사위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경찰이야. 민정이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경찰이요? 왜요? 모르겠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사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형사 3명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제 만났던 그 젊은 형사도 있었어요. 장도윤 씨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금융사기 혐의로 수사영장이 나왔습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정이는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고 할인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기라니요? 저는 정당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건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습니다. 일단 동행해 주세요. 그때 사위가 갑자기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뭔가 하셨나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신고했다. 엄마. 민정이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할 일을 한 거야. 사위가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할인이를 이용해서 범죄 증거 숨기고 새벽마다 몰래 나가서 수상한 일하고 내 딸 아프게 하고. 형사님, 저분은 치매가 있으세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하지만 형사는 저를 믿어주었어요. 할머니가 가져온 정보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했습니다. 특히 금고에 대한 정보 말이에요. 사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금고가 뭐가 문제예요? 수색영장도 나와 있습니다. 금고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금고 같은 건 없어요. 그때 제가 나섰어요. 거실 벽 액자 뒤에 있어요. 형사들이 액자를 옮기자 숨겨진 금고가 드러났습니다. 사위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암호를 알려주시죠. 모르겠어요. 할인아, 아빠가 가르쳐준 색깔 순서 말해줄래? 할인이가 무서워하며 제 뒤로 숨었어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이에요. 형사가 그 순서대로 버튼을 누르자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엄청난 양의 서류들과 USB, 그리고 현금 다발들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모르겠어요. 누가 넣어둔 건지. 하지만 서류들을 확인하자 사위의 이름과 서명이 곳곳에 있었어요. 방도 수색하겠습니다. 할인이 방의 돼지 저금통을 깨자 그 안에서 외장하드 여러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들은 뭡니까? 사위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장도윤 다단계 금융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사위가 마지막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왜 이런 짓을 하셨어요? 가족인데. 진짜 가족은 서로 아프게 하지 않는단다.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정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할인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 계속 아빠 어디 가요? 라고 물었어요. 형사들이 사위를 데리고 나가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건이 더 커지기 전에 막을 수 있었어요. 피해자들은 어떻게 돼요? 최대한 피해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났습니다. 화려했던 우리 가족의 거짓 평화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저희는 이제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는 당연히 나와야 했죠. 사위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 동결되었거든요. 그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비싼 가구들, 모든 게 범죄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니까요. 민정이는 처음 며칠 동안 정말 힘들어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딸이 제 무릎에 기대어 울면서 말했어요. 알았어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그래도 눈치챘어야 했는데. 할인이까지 이용했다니. 민정이가 가장 자책하는 건 할인이었어요. 순수한 아이를 범죄의 도구로 이용당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민정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엄마로서 실격이에요. 아니야. 너도 피해자였어. 사실 저도 화가 났어요. 사위라는 인간에게요. 어떻게 6살 아이에게 범죄 암호를 외우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무서움으로 협박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였어요. 저희는 시내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전세금은 제가 평생 모아둔 교사 연금으로 마련했어요.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따뜻했거든요. 엄마, 이런 곳에서 사시게 해서 미안해요. 민정이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뭔 소리야. 집은 온기가 있어야 집이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그랬어요. 전에 살던 그 화려한 아파트보다 이 작은 빌라가 훨씬 집 같았습니다. 할인이는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어요.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는 잘못한 일이 있어서 벌 받고 있어. 언제까지요? 오래 걸릴 거야. 아이에게 아빠가 범죄자라고 직접 말할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할인이는 적응을 빨리 했어요. 새 유치원에서도 금세 친구들을 사귀었고 무엇보다 예전처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색깔놀이 안 해도 돼요? 당연하지. 그런 놀이는 안 해도 돼.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할인이가 하고 싶은 놀이 하면 돼.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더 이상 무서운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민정이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어요. 번역 일을 다시 시작했고 작은 출판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가족을 책임져야죠. 우리 함께 책임지는 거야. 고마워요, 엄마. 그동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바보가 아니라 속은 거야. 그런 교활한 사람한테 속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민정이는 순수하고 착한 아이거든요. 다만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판단을 흐렸을 뿐이었죠. 어느 날 저녁 3사람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반찬들과 된장찌개였죠.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할인이가 상추쌈을 잘 먹으며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거니까. 민정이도 예전보다 훨씬 잘 먹고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지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 네. 전에는 매일 긴장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마음이 편해요. 정말 그랬어요. 이 작은 집에는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누가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비밀을 숨기지도 않고 서로 눈치를 보지도 않았어요.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도 이랬죠? 그럼. 비록 가난했지만 따뜻했어. 저는 그때가 더 그리워요. 돈 많은 것보다요. 민정이의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딸이 드디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위의 재판이 시작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하네. 민정이가 불안해했어요. 엄마, 괜찮을까요? 당연히 괜찮아.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재판장에서 사위를 다시 봤을 때 저는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 젠틀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최은숙 씨, 피고인의 범행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손녀가 이상한 색깔 놀이를 한다고 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차근차근 증언했습니다. 할인이의 색깔 놀이부터 시작해서 금고를 발견한 과정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피고인이 6세 아동에게 범죄 증거 은닉에 사용될 암호를 학습시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아무리 범죄자라도 어린아이까지 이용하는 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사위가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다고 확신했거든요. 결국 사위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어요. 다단계 금융 사기와 자금 세탁 혐의가 모두 인정된 거죠. 재판이 끝난 후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민정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응,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날 밤 할인이를 재우며 저는 물어봤어요. 할인아, 지금 생활이 어때? 좋아요.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살아서 좋아요. 아빠 생각 안 나?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가끔 생각나요. 그런데 이제 무서운 놀이 안 해도 돼서 좋아요. 아이의 말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저는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빌라 옥상에 화분들을 놓고 채소를 기르기 시작한 거죠. 엄마,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요. 무슨 고생이야. 이게 내 취미야. 정말 그랬어요. 흙을 만지고 식물을 키우는 게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할인이도 도와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채소 키울 줄 알아요. 그래? 우리 할인이가 농사꾼이 되겠네. 네, 할머니처럼 맛있는 채소 많이 키울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저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출판사에서 인정받는 편집자가 되었고, 할인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희가 서로를 믿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세 사람이 함께 장을 보러 나가면서 민정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때 용기 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뭘? 만약 엄마가 신고 안 했다면 저희는 지금도 그 지옥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내가 한 건 당연한 일이야.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신고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결정인데요. 저는 그때를 생각해 보니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더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 네, 이제 알겠어요. 할인이가 저희 사이로 끼어들며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 저도 사랑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집은 크기나 값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서로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마음이 있는 곳이 진짜 집이라는 걸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작은 빌라가 그 어떤 대리석 궁전보다도 따뜻하고 소중한 이유였습니다.